합시다. 74페이지 가정법. 가정법 과거가 자 오늘 이제 특강 2번 남았지. 특강이 2번 남았는데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 책을 완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오늘 일단 가정법은 기본적인 걸 다 하고 일치 비교 좀 하고 특수구문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as if without 버퍼는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예문으로 한번 간단 설명을 해볼게. 봅니다. 자, 우리가 if he had time he couldn't if he had time he could go to a movie with you. 대부분의 가정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제의 혼돈입니다. If he had time, he could go to a movie with you. 이걸 해석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이게 head가 언뜻 봐서 이게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could도 우리가 can의 과거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과거란 말이에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새끼들은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시간이 뭐야? 있었다면 그는 영화 보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저 텐데를 붙이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과거라고 해석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놀랍게도 가정법이라는 것은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해석을 했지만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을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가정법 헷갈림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100% 틀리게 돼 있어. 가정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본질은 뭐다? 가정법 동사의 모양과 동사의 해석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가 시간이 있다면 그는 영화 보러 갈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를 팩트 폭격으로 달리면 이건 뭐야? 그가 시간이 있어 없어? 또 시간 없어요. 그가 시간이 있다면이 아니라 없어서 그는 영화 보러 못 간다. 이 소리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즉 얘는 팩트 폭격 날린 거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설법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방식. 반면에 똑같은 얘기는 이걸 돌려치기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얼굴이 차은우라면 인기가 많을 텐데 그렇게 내가 차은우야? 아니지. 응? 그래서 이거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방식.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직설법을 자유자재로 오고 갈 수 있어야 사실 가정법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if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여기에 그가 시간이 없어서 그는 영합으로 못 간다. 이거를 영작해 볼게. 여기 있는 최대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써가지고 as he don't have time he can go to 무서워 movie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시간이 없어서 그는 영합으로 못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위아래 다른 게 뭐야?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head였잖아.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don't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could였지. 여기는 can't go예요. could go였는데 can't go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문장 쓰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를 썼고 여기는 현재를 썼지. 과거로 쓰는 것을 우리는 가정법 문장, 현재로 쓰는 것을 우리는 직설법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if로 시작하는 문장에 과거 시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 쌩까고 현재로 해석하는 거, 현재로. 오케이?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if 문장이 있으면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현재로 해석을 하라. 그가 시간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그는 영합으로 너와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다? 그 새끼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는 영합으로 못 간다를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가정법과 직설법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느냐. 자, 볼펜 들어봐. 가정법 과거 밑줄 쳐. 빨리. 자, 필기하자. 가정법 과거 밑줄 치고, 가정법 과거의 밑줄 치고, 거기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동사의 모양이 과거라는 이야기 적어. 가정법 과거 시제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는 얘기지. 절대로 해석을 과거처럼 하면 망합니다. 밑에 있는 예문 봅시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죠. 과거형의 동그라미. 주어 would, could, might 있는데 would, could, might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위에 써. 조동사의 과거형. 주어 뒤에 would, could, might 있는데 이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would, could, might. 근데 would가 한 60% 되고 could가 한 30% 정도 되고 might가 한 10% 정도 빈도로 나옵니다. might는 근데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지만 옆에 해석 봐봐. 만일 뭐뭐라면 밑줄 할 텐데 밑줄 쳐.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 밑줄만 그거나 괜히 이 말이 더 헷갈려. 즉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문에 자, 체크만 하고 갈게. if 동그라미, had 동그라미, 뒤에 could go 동그라미. If he had time, he could go to a movie with you죠. 거기에 could go 굵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could go 동그라미. 자,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f가 자 화살표 달리세요. as로 if에서 as로 바뀝니다. 그리고 had가 어디로? doesn't have로 화살표를 날리세요. had가 doesn't have로 바뀌고 could go가 뭐로? can't go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문 If I were you, I would not buy those shoes. 옆에다가 해석을 써보세요. 해석 쓰는데 10초 줄게. 해석 써봐. If I were you, I would not buy those shoes.
수빈이 한번 해석해 볼래?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신발을 사지 않을 거야. 잘했어. 내가 너라면, 너였다면이 아니죠.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신발을 사지 않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체커. 네가 남자라면의 동그라미.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해. 쌍시옷이 없잖아. 양쪽에 쌍시옷이 없잖아. 그러면 가정법 과거예요. 즉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쓰면 돼. 반면에 이따가 나머지 이따가 하고. 그래서 if you were a boy, you could understand. 답이죠. 2번 월터가 그의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텐데 if Walter kept his promise, we would trust him. 그렇게 동사의 모양이 양쪽 다 과거로 들어가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끝. B번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문장 완료도 한 번 정도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써볼게요. 거기에 있는 예문. 자, 요 예문을 갖고 그냥 바로 써볼게. 비교하기 좋으라고. If he had time, he could have gone to a mov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 문장의 동사 시제 뭡니까? 헤드이죠, 헤드. 자, 여기에 헤드, 그리고 또 헤드. 이 헤드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이 헤드는, 앞에 헤드는 뭐다? 과거 완료를 만들 때 쓰는 헤드고, 뒤에 헤드는 뭐다? 요거는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그리고 여기는 뭐다? could. 그리고 have, go.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헤드하고 헤드가 있으면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고. 여기는 could가 뭐다? could는 그냥 과거예요, 과거. 근데 이 뒤에 have gone이 뭐다? 완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 완료하고 과거 플러스 완료. 자, 내일 모레 그 관편성고사 봅니다. 자, 관편성고사 볼 때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줄게. 갑자기 눈들. 가정법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가정법 문제가 나오면 보통 시제 물어보는 게 많이, 동사 형태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앞문장에 과거 시제가 오면 뒷문장에도 조동사 과거 시제 옵니다. 과거. 반면에 앞에가 과거 완료가 오면 뒤에는 과거 플러스 현재 완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음 문장 중 옳은 문장은 틀린 문장은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문장의 시제를 비교하세요. 두 문장의 시제를 딱 봐가지고 그 두 개의 문장의 시제가 양쪽으로 일치할 때, 일치해야지 문장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가정법 문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지잖아? 그러면 그건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기억해도 물론 혼합 가정법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문장이 바로 아까 이거 지우기 전 그 문장이지. 여기 그가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영화 보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그가 시간이 있었어 없어서? 그가 시간이 없었어서 그는 영화 보러 못 갔다, 못 간다가 아니고 못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가 시간이 없었어서 그는 영화 보러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볼펜 들어. 가정법 과거 완료 몇 줄? 가정법 과거 완료 옆에다가 괄호칩니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 해석은 과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 같이 생겼다는 얘기고, 양쪽 다 해석은 과거처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문 봐봐. if 주어 다음에 had pp 있지. 자, had pp의 동그라미.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might 있는데 would, could, might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have 과거분사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앞에는 그냥 과거 완료 뒤에는 과거 플러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거 완료, 과거 플러스 완료 그렇게 해서 시제 일치의 법칙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예문 봐봐. If it had been sunny had been의 동그라미 빨리 had been의 동그라미 거기에 과거 완료라고 쓰고 뒤에 would의 동그라미 would 밑에 과거 have gone의 동그라미 거기 밑에는 완료 그래서 앞에는 그냥 과거 완료 뒤에는 과거 플러스 완료가 오죠. 그랬을 때 문장 끝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쓴다. 알겠니 태환아? 네. 서현도 왔지. 세민이 오늘 놀러 간다고 했나? 이세민? 안 친해? 잠깐만. 3명이 안 왔는데 지수는 휴가한 거 확실하고. 그만 좀 자라. 아이고 진짜 얘는 잠깐만 자라. 혹시 최승우 연락 나한테 얘기했었어. 어쩐지 걔는 매일 오는 휴가하고 이세니까 뭐 휴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봐봐요. If he had time 그가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영화 보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뭐야? 그가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He did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서 그는 뭐야? 영화 보러 he couldn't go to a movi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비교해보면 위에 had는 didn't have가 되고 여기에 could have go는 couldn't go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칭하면서 꼭 잘 챙겨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Amy could have come to the party. if 앞에 끊으세요. If she had not been at work. 자, 그 문장을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한번 해석을 써보세요. 시간은 30초 주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보면 자 송아가 한번 그 문장 해석해 볼까? 잠시만요. 에이미가 일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파티에 왔어야 할 텐데. 자, 그 문장은 if 앞에 끊어봐. 자, 이 문장은요 if절이 뒤에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한다면 이 뒷문장으로 가야죠. 자, if 앞에 끊고 if she had not been at work 그녀가 일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죠? 에이미는 파티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입니다. 즉 얘기 바꾸면 그녀가 일하러 갔어 가지고 에이미는 파티에 갈 수 없었다 이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as
She was at work죠. 그녀는 일하러 갔기 때문에 Amy couldn't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올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 막 혼합가정법이 있는데, 자 혼합가정법은 소개만 하고 갈게. 아까 선생님이 가정법 시제 일치 법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에는 과거,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 앞에가 과거 완료면 뒤에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데, 혼합가정법은 그 시제 일치 법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거기에 있는 예문 봐봐. If Mike hadn't worked, 자 hadn't의 동글, hadn't worked의 동그라미 쳐볼까? hadn't worked 위에다가 과거 완료라고 쓰세요. 그리고 뒷문장에 쉼표 뒤에 wouldn't have 있죠. 거기에는 동그라미. 이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즉 앞에는 과거 완료 시제고 뒤에는 과거야. 가정법, 혼합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보통 문장 끝에 보통은 now가 들어가 있어. now가. 자, 왜 now가 들어가 있느냐?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분명히 엄격한 시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즉 과거에 이랬었다면 지금 어떻게, 내가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전에 저금을 많이 했다면 지금 돈이 있을 텐데, 예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차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그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도 봐봐. If I had finished, 자, had finished의 동그라미 과거 완료. 그리고 그 문장의 끝에는 last night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ould hang이죠. 그 could의 동그라미, 거기는 과거라고 씁니다. 문장 끝에는 지금 now가 있죠. 앞에는 과거 완료, 뒤에는 과거. 엄연한 시제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 얘기를 그냥 굳이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크업 봐봐. 자, 이거 바꾸는 방법 빨리 얘기할게. As it snowed yesterday. 자, as 동그라미. 빨리 as 동그라미. 그 문장에 as로 시작한다는 말은 그 앞에 뭐다? 직설법이라고 쓰세요. 직설법.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어제 눈이 왔었어서 우리는 외출하지 않았다. 이 소리지.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가정법으로 어제 눈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외출했었을 텐데 이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정법 쓸까요? If it had not snowed yesterday. If it had not snowed yesterday. We 뭐예요? would have gone ou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이 볼게. As I realized you needed help. 자, as I realized 다음에 끊어. 자, realized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as에 다시 동그라미. as 앞에 직설법. 그리고 문장 끝에 helped의 동그라미. 나는 느꼈어. 깨달았어. 너가 도움이 필요했다는 걸 깨달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줬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돕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위에 있는 realized를 과거 완료 처리하고 부정을 붙이면 됩니다. If I had not realized 하고 대절은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I would not 그냥 help가 아니라 have helped죠. have helped you.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 간단하게 볼게. 3번 As you didn't go to bed early last night, you are tired now. 너가 어제 일찍 자러 가지 않았다면 넌 지금 피곤할 텐데 거기에 두 문장마다 last night이 있고 now가 있죠. last night에 동그라미 치고 now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난밤에 어떻고 지금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건 뭐다? 요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had gone to bed 너가 어제 내가 잘못 얘기했다. 너가 어제 일찍 자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다 이 얘기지.
그러면은 너가 어제 일찍 자러 갔다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 얘기가 됩니다. If you had gone to bed, you would not be tired.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끝. 75페이지 넘어옵니다. IBC하고 ASIF가 있는데 IBC 동그라미. 자, IBC는 선생님이 맨날 좋을 텐데 라고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좋을 텐데. 자, 좋을 텐데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지. 좀 짜증나지. 응? 왜? 좋을 텐데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 좋을 텐데. 야,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안타까움이나 소망이나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문 봐봐. 1번 IBC 동그라미. IBC 뒤에 I were a teacher죠. 밑줄 쳐. 거기 were의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과거라고 써. 내가 선생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선생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좋을 텐데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얘기는 구라야, 구라. 왜? 내가 차은우라면 좋을 텐데. 내가 차은우가 그런 소리 하겠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하면서 그냥 부러움, 소망,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IBC 뒤에는 구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 IBC 뒤에는 사실이 아닌 얘기가 온다. 그래서 시제를 가정법으로 갖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IBC, I were a teacher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내가 선생이라면 좋을 텐데. IBC 동그라미. 그 IBC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로 됩니다. I'm sorry의 옆에 있는 I'm sorry의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날려. 즉 내가 선생이라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는 내가 선생이 아니라서 나는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IBC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 건데 예문 봐봐. IBC 끊고 뒤에 had studied의 동그라미. IBC는 뭐다? 좋을 텐데. 뭐가 좋아? 내가 어렸을 때, my youth는 어렸을 때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을 텐데. 즉, 과거의 일에 대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했었다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뭐다? 공부 안 했단 얘기야. 그래서 I'm wish가 뭐로 바뀌어? I'm sorry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래서 I didn't study English. had studied가 didn't study로 바뀝니다. 시제는 한 타임 뒤로 오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그렇게 변하는 것. 이게 가정법 시제의 본질입니다. IBC는 뭐다? 좋을 텐데, 좋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3번 AJF 동그라미. 자, AJF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그라미 치세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나단은 배우처럼 마치 배우처럼 생겼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조나단은 배우가 아닙니다. 그죠? 조나단은 배우가 아니야. 조나단이 배우가 아닌데 배우처럼 생겼다라고 했던 것은 그 조나단이 배우다라는 말은 일종의 없는 얘기, 뻥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이 아닌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법 시제를 적어주는 겁니다. She talks as if 동그라미 치고 She knew everything. 자, knew의 동그라미. 그 knew는 뭐다? 현재입니다. 아니, 과거도.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을 현재로 한다고 그랬지.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이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녀는 말한다. 실제로 알아 몰라? 실제로 몰라 이렇게 뭘? 응? 그 다음 4번 AJ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데 과거 완료 동그라미. She talks 다음에 끊어. AJF. 자, she had read. 자, had read 동그라미. 자, 이 had read가 과거 완료죠. 그녀가 소설을 읽었던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 개포는 읽지도 않아놓고 개포시 뭐 하나도 뭐 읽지도 않아놓고 아는 척만 절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들어봐.
I wish as if 뒤에는 그 시제를 보고 I wish as if 뒤에 오는 그 문장의 시제도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가정법 시제처럼 한 타임 더 과거로 한 타임 과거로 보고 현재처럼 해석하거나 과거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 유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봐. 체크업. She behaves. 자, 그녀는 행동합니다. as if 뭐? 그녀가 내 엄마인 것처럼, 그녀가 우리 엄마인 것처럼은 현재의 반대죠. 현재 반대는 뭐다? 과거. As if she were my mother. As if she were my mother. Rick talks. 자, 릭은 말합니다. 마치 그가 어젯밤에 뒤에 last night 동그라미. 자, 이 last night이 나왔다는 건 뭐다? 이게 진짜 과거라는 얘기야. 즉,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써야죠. 그럼 뭐다? 과거 완료를 써야지. 릭은 그가 지난 밤에 유령을 봤던 것처럼 말한다. 근데 실제로는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As if he had seen이 되는 거죠. had seen. 자, Amy wishes. 자, I wish as if가 아니고 지금 Amy wishes라고 되어 있는데 Amy는 바랬다. 뭘 바래? 그녀가 뒤에 before 앞에 끊으세요. Before she studied abroad in Canada. 그녀가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그녀가 톰을 만났었기를 희망했다. 근데 못 이룬 거죠. 만났어 안 만났어?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야 된다? 헤드맷을 써야지. 헤드맷. 태환아 미안. 내가 아까 여기 만졌다고 여기 분필 자국이다. 이따 좀 풀어. 그렇게 그거 털려. 네. 끝. 그 다음 without 있습니다. without. 자, without 옆에다가 써. 동그라미 1번 없다면, 동그라미 2번 없었다면, 어떤 경우는 없다면으로 해석되고 어떤 경우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without 하면 원래 뜻이 뭐가 있지?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이런 거죠. 뭐뭐 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without은 가정법과 연계되는 without이라서 없다면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without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떨 때는 없다면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 있는 예문 봐봐. 같이 볼게요. 자, 얘기가 뭐야? 태양이 없다면일까 없었다면일까? 뒷문장의 시제를 봅니다. 뒷문장. 자, 요 뒷문장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해석. 현재처럼 해석하죠. 가정법 과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without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없었다면이 아니라 없다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오케이? 다시 without이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이냐를 판단하는 건 어딜 보고 한다? 뒷문장의 시제를 보고 한다. 뒷문장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면은 이건 뭐다? 자, 여기에 동사의 모양이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현재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예문처럼 자,
자, without her advice. 여기도 똑같이 without 하고 같이 나왔지.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report. 자, 이 문장, 뒷문장 시제가 뭐야? 딱 봐도 지금 여기 좀 길지? 자, could not이 있고, 여기에 have pp가 있네. 그럼 뭐다, 이거? 요거 과거고, 이거 완료다. 아, 그럼 이거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면 해석을 과거처럼 해석을 하다. 과거처럼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without을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겁니다.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이냐는 뒷문장에서 결정을 한다. 오케이? 그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without data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without은 일단은 but for라는 표현으로 통일되게 바꿀 수 있어. 얘도 똑같이 이 without이나 이 without이나 but for로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없다면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거를 굳이 바꾸자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로 해석될 수 있고 if it were not for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과거고 여기도 과거 이 두 가지를 맞춥니다. 그리고 if it were not for에서 잘 봐. 이 if가 맨날 나오니까 꼴 보기 싫어. 그래서 if는 좀 꺼져. 그리고 나서 이거하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럼 뭐 were it not for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were it not for. 그리고 without이 뭐로?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 과거 완료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 if 없애고 had it not been for. 자,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 없었다면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 없애고 주어 동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딱 5분만 쉽게. 원래 특강은 쉬면 안 되는데.